여기는 이제 그 예전에 꿈의 궁전 모텔에 있던 그 지역으로 왔고요. 지금은 없어지고 다른 모텔이 들어선 걸로 아는데, 저도 수원역을 굉장히 많이 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계속 살았고, 그래서 이 괴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꿈의 궁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전설 중 하나로, 해당 괴담은 자신이 군생활 중 겪은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수원역이었다고 합니다. 수원역은 교통의 중심지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예전부터 성매매 외카로 유명한 곳인데, 이 사람이 겪은 일은 수원역 주변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돌아가는 길, 매춘부 할머니가 싸게 해줄 테니 놀다 가라라는 말에 혹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여성이 봉지 안에 들어있었고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꺼내려고 손을 안으로 넣어보니 양팔과 다리가 잘린 여자가 있었다는 괴담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괴담은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제보자들이 늘어났고,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알고 보니 눈이 한쪽이 없었다는 유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언급하는 공통된 지역은 수원역 인근의 꿈의 궁전이라는 곳을 지명해 수원역 꿈의 궁전 괴담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가 그 꿈의 궁전의 그 거리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 건물은 전부터 있었던 건물인 것 같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갈색 건물이 그 위치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상호를 갖고 있는 그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것 같고,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 있던 건물들도 안마업소가 있고 모텔이랑 그런 숙박업소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기 무슨 공사 현장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꿈의 궁전 그 모텔이고, 여기 옆에 있던 게 이제 안마업소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1층만 운영을 하는 것 같고 2, 3층으로는 따로 뭐 운영을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여기 사장님 가 계시잖아요. 이거 맞네. 네, 여기 예전에 이 꿈의 궁전 모텔이라는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여기 지금 저걸로 아직 있잖아 그 건물. 이거 바로 옆에. 네, 아, 거기가 아직도 그 모텔이에요? 예, 못해. 뭐야 저기. 저기가 지금 이 모텔이에요? 예, 꿈의 궁전. 아, 그 꿈의 궁전에서 저기를 그냥 상호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을 걸. 아, 주인이 바뀌었어. 좀 그거는 오래됐나요, 시간이? 꿈의 궁전은 오래됐어. 아, 그래요? 그 꿈의 궁전 관련해가지고 혹시 좀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꿈의 궁전이 이제 약간 도시 괴담으로 불법 성매매가 하는 그런 업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좀 아시나 해가지고. 보고 느낀 건 없는데 네네. 옛날에 여기 다 그랬어요. 아, 여기 전체 다 그랬어요? 거의 그랬어 거의. 아, 여기가 진짜요? 예. 한 20년 전만 해도 예, 예. 여기가 전 뭐야 그 비밀 요정 같은 거 갖고 예. 수원역에서 예, 예. 이는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택시가 예. 여기 세워다 주고 대기하고 있었어. 주르륵. 그러면은 예. 주인이 내려와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줬거든. 예, 예. 근데 지금은 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수인선 일로 와갖고 네. 여기가 저 근데 지하철도 일로 뚫린다 그랬더니 네네. 지금 많고 시청이 절로 오는 바람에 이제 그 했다고? 예, 뭐 그렇다고 얘기 좀,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전혀 몰라요. 그건 몰랐고 모르고. 네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차로 네네. 이렇게 차가 아니라 이제 부르면 여관 주인이 전화하면 예. 이렇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보고 느낀 건 전혀 모르고. 그 거리에 약간 가게 사장님 분이 나오셔가지고 젊은 청년분들 이제 그렇게 호객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는 꽤 큰 일도 없어요. 아, 그냥 그런 거 이제 나 20년 전에만 해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몰라. 아. 근데 20년 후부터 이렇게 DB 이렇게 되기 시작해갖고 유흥업소, 예. 그러니까 마사지 업소라 그랬지. 맞아요. 이것도 다 마사지 업소. 저 청사만마 네네. 수원시에 제일 유명한 데 있더라고. 저 네. 우리 데가 저 위로도 무슨 안마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나봐요. 거의 17년? 아, 17년. 20년 전부터 자꾸자꾸 바뀌기 시작해갖고 아.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진 지가 한 거의 10년 됐어요. 과거에 수원역 꿈의 궁전이 있는 길거리 포함 수원역 인근에는 성 관련 업소들이 즐비했고, 수인선이 들어오고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가게 주인분이 과거 사진 속 이 가게인데 되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신 걸로 봐서 이 지역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슬슬 바뀌는 분위기에서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현재 꿈의 궁전 자리는 폐업
스피노프 원룸텔이 운영 중이고 주인분도 다르니 꿈의 궁전과 아무런 상관없는 건물입니다. 애초에 이 괴담이 말 그대로 도시전설일 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괴담이 그 맛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괴담이 올라올 당시 인신매매 사건이 많아 사회적으로 흉흉했다고 하는데 과거 수원역 인근이 성매매 업소가 즐비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인 현상과 처음으로 글을 썼던 글쓴이의 성매매 경험담이 합쳐져서 생긴 그 당시의 도시전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장소 이누나키. 일본에 특히 많은 괴담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원탑입니다. 영화와 게임으로도 제작되었으며 일본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장소가 유명해진 건 현재는 폐쇄된 구 이누나키 터널에서 있었던 린치 살인 사건 때문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청소년 5명이 피해자인 20세의 한 청년의 차로 다가가 데이트로 쓴다며 차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거절로 5명의 청소년이 청년을 구 이누나키 터널에서 집단 폭행 후 불로 태워버리는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죠. 애초에 터널이 좁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쓰레기 불법 투기, 우범지대였으며 근처 이누나키 댐에선 시체유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결정타를 짓고 현재는 옆에 신 이누나키 터널을 만들어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구 이누나키 터널을 기점으로 시작해 신 이누나키 터널, 이누나키 산, 이누나키 댐이 심령 스팟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또한 이 채널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또 다른 괴담은 이누나키 터널이 위치한 이누나키 고개에 외부인을 배척하는 인적드문 마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며 마을 사람들이 낫이나 도끼를 들고 외부인을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누나키 존재하는 장소, 신터널, 댐, 산, 마을 이렇게 4곳에 다녀왔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여기는 후쿠오카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표 시간대가 저녁에 싼 비행기 표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온역이라고 후쿠오카 공항 근처 숙소 가깝진 않나? 어쨌든 숙소를 잡아서 여기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후쿠오카가 물가가 엄청 비싼 건지 숙소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숙소가 지금 1박에 16만 원인데 이게 16만 원입니다. 전에 일본에 왔었을 때 나가사키랑 도쿄를 갔었거든요. 나가사키에서 이런 비슷한 숙소에서 하룻밤 잤었는데 그때는 5, 6만 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구조도 비슷하게 생긴 후쿠오카에서는 16만 원입니다. 도쿄도 하룻밤에 7, 8만 원인가? 8금?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후쿠오카에 한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에 한국어 피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 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체크아웃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나가가지고 오늘은 그 일본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하나요? 명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표적인 그 심령 장소 이누나키 터널, 구 이누나키 터널이겠네요. 거기로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지금은 신터널이죠. 보니까 여기 이누나키 길이 되게 험하네요. 커브길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닐까. 여기도 심령 스팟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 나가면은 바로 옆에 그 이누나키 터널 가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택시 굉장히 빡세네요. 버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견적받지 마서 택시를 들어가는 중인데 정말 급한 일 아니면은 일본 택시는 웬만하면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비가 한국에 거의 2배인 것 같더라고요. 터널이 꽤 기네. 지금 한 2분 가까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네요. 세상에 끝이 보인다. 저깁니다. 저 방금 지나갔는데 여기가 그 이누나키 댐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터널 지나가지고 일로 쭉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이누나키 댐이 있습니다. 댐이 생각보다 꽤 큰데 이누나키에서 심령 스팟은 총 3곳입니다. 그 저기 신 이누나키 터널이랑 그리고 여기 이누나키 댐. 아까 신 이누나키 터널은 지나오면서 보셨죠? 여기 안에 고양이가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 맞나? 고양이 맞네. 고양이 통통한 거 보소. 잘 먹었나 보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댐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이누나키 터널 뒤로 지나가면은 무슨 뭐 일본에 법이 닿지 않는 무슨 마을 괴담도 있다고 하는데 댐이 엄청 높네. 다리 길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길지 않습니다. 한 200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고. 깜짝이야. 뭐라 적혀있는 거야?
댐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댐을 건너면은 여기 반대길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차량 통행이 안 하는 것 같네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 댐 관련된 시설인 것 같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 이누나키 산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과거에 수행 장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자신의 강아지랑 같이 산길을 걷는 중에 이제 개가 계속 지저대길래 개를 죽였답니다. 어떻게 죽였다 했지? 그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 주변에 이제 엄청나게 큰 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 내 개가 저것 때문에 짖은 거였구나 라는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런 이누나키 전설이 생겨서 여기 이렇게 이누나키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이 다 산이고 이건 뭐지? 화장실인가? 오, 물이 나오네. 간이 화장실인 것 같네요. 근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긴 뭐지? 무슨 방공호 같은 건가? 무슨 비석 같은 게 올려져 있고요. 이런 건 최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지역 공공사업에 기여한 시노자키 토요이코라는 사람을 기리는 기념비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 여기 댐은 다 둘러본 것 같으니 여기 근처에 이누나키 산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등산로 길이 여기 댐 근처에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이 근처로 가면은 등산로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가방 엄청 불편하네. 저긴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하얀색 표지판이 있는데 저기가 그 등산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도로 한가운데에 있네. 저기 뒤가 댐이고 여기 이렇게 등산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로는 그냥 차들이 거의 안 다니는구나. 네, 실제로 이 산에 등산한 사람이 있을라나? 다들 그 계단 보고 올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일본 컨텐츠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하면서 일본 괴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봤는데 일본에 괴담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이 미개발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요괴 괴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 뭐라 써있는 거지? 이누나키 등산구 입구 뭐 그렇게 써있네요. 수행자들의 성지였다고 합니다. 일몰후 매우 어두워짐. 여기 이렇게 빨간색 깃발도 깃발이래. 빨간색 끈으로 길이라는 거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가 빡세네. 다 이렇게 돌로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일본의 고음 이슈로 굉장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후쿠오카 주변에는 곰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홋카이도 아키타 그 위쪽 주변에서 많이 곰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근데 그 등산길이 너무 빡세다. 다 이꼴입니다. 이꼴. 와씨 아닌가? 여기 이 길인가? 제 느낌이 여기 나무 쓰러져 있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등산길 개빡세네. 이게 참 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아닌가?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가팔라가지고 내려갈 때는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 끄고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낭래 맞았나? 나무가 씨. 아 이게 산길이구나. 이래서 여기 여기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 같네. 아이고 꽤나 친절한 나무였군. 아 길이 경사가 굉장히 험하네. 아유. 그러니까 여기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촬영도 예상보다 빡셀 것 같군. 아유. 이게 보시면 줄을 두 손으로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끄고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완만해지는 산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쭉 그냥 깃발 따라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끈이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기운이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니까 그냥 조용해서 음침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네요. 아 이게 길인 것 같군. 저건 뭐 페인트 같은 건가? 근데 확실히 왜 일본이 공포영화의 성지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히 산도 그렇고 뭔가 약간 미관적으로 더 무섭네요. 아닌가? 그냥 너무 일본 공포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일본 공포영화 원탑은 사다코, 링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미쳤어요 그거는. 뭐 착시나리? 넵, 링, 사다코가 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착시나리도 사다코가 대박 터지고 나서 약간 벤치마크 개념으로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빨간색 끈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올라가기 편하네요. 이거 빨간색 끈 없었으면 바로 미화됐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산이 엄청 어둡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낮인데도 산에 빛이 아예 안 드네. 밤에 오면은 바로 미화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기 정상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점점 이렇게 햇빛이 천국의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가 왜 수행의 장소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사 때문에 체력 수행을 쉬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좆되셨으면 농담이고, 아니 농담 아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수능을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인생은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이 수능 망쳤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수능 잘 봤다고 세상 다 가진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이 세계에 있다가 이제 사회라는 저 세계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라는 저 세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지옥이라는 걸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인생을 나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 애티튜드죠, 애티튜드. 결국 그 태도가 마인드를 만듭니다. 아, 사회 쉽지 않은 곳이구나. 그 현실을 빠르게 자각하고, 아, 도망치지 않고 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야겠다 하는 태도가 쌓이게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성장함으로써 언젠가는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를 빠르게 자각하고 그거에 맞게 빠르게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가 빠르게 인지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은 배로 차이가 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고 힘들어. 보니까 끝이 아니었네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더 빡셀 것 같은데 슬슬 오르막길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일본에는 거미줄이 별로 없네. 지금 산 올라오면서 거미줄 저거 딱 하나 봤습니다. 왜 그러지? 방금 저기 산짐승 한 마리 튀어나갔는데 얼마 전에 산에서 멧돼지를 봐가지고 경계를 좀 높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기도 안 터지네. 어허, 뭐냐 이거. 변기같이 생겼네. 방금 뿔 달린 생명체가 앞을 지나갔는데 뭔 소리야? 뭐야? 두 갈래길이라는 건가? 정상 어딨노? 화살표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정상이겠죠? 빨간색 핑이 뭐라 써 있는 거야? 진짜 이제 다 온 것 같네요. 아우 나왔다. 씨. 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산 정상치고는 뭐가 아무것도 없긴 하네요. 이누나키야마 583.7m, 500m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와중에 까오 잡는다고 가죽 자켓을 입고 왔으니 멍청한 새끼야. 어? 아유, 이게 뭐지? 여기는 등산길인가? 이렇게 빨간 끈이 있는 거 보니 등산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뭐 여기가 심령 스팟인지 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등산로가 생각보다 빡센 등산길입니다. 제가 봤던 정보로는 등산로가 이제 이누나키 터널 길이랑 이어진다고 해서 울타리를 넘어오면 이누나키 터널 뒤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있는 건가? 일단은 여기 등산로는 다 봤으니까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지금 거의 미끄러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썰매 타는 느낌으로. 근데 확실히 일본 진짜 본받을 만한 건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산길에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산 어디들 가면은 산에서 쓰레기는 무조건적으로 마주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올라오면서 아까 딱 하나 봤습니다. 티슈 하나. 그 티슈 하나밖에 못 봤고, 이거는 참 일본의 대단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카메라 키면서 못 가겠네 이거. 아유, 끝났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아유, 힘들어. 여기를 등산하러 올 이유가 있을까? 길이 이렇게 험한데? 뭐 저처럼 이누나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겠죠. 햇빛이구만. 역시 양지가 좋습니다. 에? 아, 가는 길에 이런 뭐 기념비인가? 뭐가 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그 터널 뒤쪽 문이 있다는 그곳이 여기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같거든요. 저기 등산로 주변에 그 터널 뒤편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한 2.1km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공이 아니네. 이제 한 1km 정도 남았는데 가면 볼 수 있는 건가? 게다가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네요. 뭐 사진은 보안팀에서 소중히 합시다 뭐 그렇게 써있고, 여기 뭔 길이지? 가다가 커브길이 나오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 아 맞다. 아닌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이건? 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저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추측하기로는 여기 같은데, 뭐 낚시하지 말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뭐지? 비석이 있네요. 뭐 경신탑이라고 합니다. 경신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돌탑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지? 무슨 전화부스였나? 딱 크기가 그렇긴 한데 이건 뭘 쌓아둔 걸까요? 무슨 가전제품 같은 게 있고, 여긴 뭐지? 무슨 간판이 떨어져 있네요. 히바라 탄야키야 이누라기 관리공사 뭐 써있네요. 여긴 뭐야? 공원이라네요. 이누나키 워터파크? 뭐 이런 곳이 있네.
여기가 역사적 명소라고 하거든요. 이누가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공원도 있네요. 저기 공중 화장실도 있고. 완전 개방형이네요. 오, 물도 나오네. 관리가 되고 있구만. 느낌에 이 길 같으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니면은 아까 전에 있던 댐 주변으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아서 충전도 해야 되고. 뭐지, 그냥 산길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좀 더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다 베어져 있네. 여기서 뭐 벌목하나? 여기 앞에 무슨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닌가 보네. 뭐라 써 있는 거야? 저 앞으로는 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지금 길을 완전 잘못된 것 같으니 거기 아까 등산로가 있는 그쪽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아, 슬슬 비까지 쏟아지네요. 아, 정말 오늘도 더럽게 없네. 다시 근처로 돌아왔고, 여기 아까 제가 갔던 등산길인데 여기가 맞아? 확실한가? 이 길로 올라가는 건가? 아, 여기가 산길이 아니라서 지금 좀 올라왔는데, 와, 길이 엄청 험합니다. 여기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기는 길이 도저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한번 굴러가지고 지금 바지가 엉망이 됐는데 화장실 가서 씻어야겠다. 여기 까마귀 겁나 많네. 거의 뭐 이타치노. 지금 이제 1시간 뒤에 차가 오거든요. 그 차를 타야 돼서 마지막으로 그 이누나키 터널 그 근처에 가서 그 구 이누나키 터널 있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해도 져가지고 아까는 못 봤는데 여기 이누나키라서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 있는 건가? 강아지 모양 맞지? 걸어가려니까 개 무섭네. 여기 도로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드디어 왔습니다. 신터널 옆에 여기 구터널로 갈 수 있는 생각보다 꽤 먼데 저기 댐에서 여기는 지금 완전히 철통보 안으로 막아놨습니다. 뭐 저기 옆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들어가도 마지막으로 경고판이랑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철문으로 막아놨네. 이야, 철통보 안에 해놨습니다. 저기 이누나키 뒤쪽으로 뭐 부산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뒤쪽도 제가 이렇게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공중전화 감성 미쳤네. 이야, 와, 아날로그 감성 보소. 오, 진짜 전화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중전화 다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뽑아먹을까? 아우 쉣. 버스인가? 버스 온 것 같은데? 버스 아니야? 제가 아까 잘못 서 있어가지고 여기랍니다. 버스 정류장이. 야, 적어도 바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걸. 드디어 왔다. 드디어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신호까지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걸어 다닐 수 있나? 걸어 다니죠? 숙소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내일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어쨌든 이누나키 마을 이렇게 컨텐츠를 다뤄봤는데 터널을 개인적으로 앞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뭐 어쨌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곳이라 부탁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관련 영상들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관리가 조금 덜 될 때 그때는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계셨던 것 같은데 최근 영상에서 뭐 다른 해외 분들도 많이 다녀가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출발해야겠네요. 이누나키 터널 괴담과 이어지는 마을 괴담은 공식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 뒤편으로 가면 마을을 볼 수 있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목격담이 넘쳐나는 이누나키 마을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누나키 마을이 아닌 이누나키다니 무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존재했던 마을에 1691년 무사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하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누나키다니 무라가 설립됐고 그 근방을 이누나키 고개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은 철광산도 있었고 목탄도 생산했었으며 신사와 초등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의 사무라이 반란 사건이었던 세이난 전쟁에도 다수 출정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1889년 요시카와 무라에 속하게 됐으며 도중에 1949년 이누나키 터널이 완공
준공되면서 1955년 요시카와 무라가 와카미야정에 편입 합병됩니다. 2006년 미야타정과 와카미야정이 합병되어 후쿠오카현의 미야와카시가 되어 마을의 주소가 미야와카시 이누나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누나키 마을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이누나키 댐 아래에 수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1986년에 와키타구로 집단 이전했으며 그 다음에 신사도 와키타에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이 이누나키 마을 괴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폐교입니다. 해당 폐교의 이름은 달독초등학교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10대 심령 스팟 중 홍콩에 위치한 이 폐교를 선정했으며 이 순위 중 한국 3대 흉가인 영덕흉가도 존재합니다. 달독학교는 1931년에 개교해 1973년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해당 장소에 위치한 학교는 폐교되어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귀신이 나오기 가장 적합하며 출몰한다는 여러가지 괴담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장소에 다녀온 체험단이 정신착란으로 응급실에 끌려가는 일이 현지 뉴스에서 보도되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폐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직접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홍콩이고요. 여기 홍콩에 유명한 폐교가 하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들르러 왔습니다. 여기 공항에서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내려가지고 한 1km 정도 더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걸어가는 과정을 시작으로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폐교라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도시 전경이 멋있네요. 홍콩은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한 게 뭔가 약간 멋있다고 해야 되나? 저 가운데로는 트램이 다니는 것 같고 낭만 보소. 지금 한 절반 정도 걸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달라지네요. 방금까지는 완전히 그냥 도시였다가 이쪽으로는 뭔가 약간 찐 로컬 같은 느낌?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볼까? 여기는 닭장집이 없어 보이네요. BMW. 여기는 주차를 이렇게 하시나? 굉장히 러프하게 다들 주차를 해놓으셨네. 이게 화장실이야? 와. 이야, 이런 게 진짜로 로컬 감성이지. 이건 뭐야? 유모차인가? 골목이 꽤 긴데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골목길 CCTV가 잘 되어 있네요. 일로 나갈까? 일로 나갈까? 일로 나가. 여긴 뭐 하는데요? 무슨 절 같은 거 같은데? 약간 그건가 보다. 절이 아니라 뭐라 설명해야 되지? 슈퍼 감성이 있네. 우와. 완전히 시내 안쪽에 있구나. 지금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뭔가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민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홍콩 전체적으로 인구 밀집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일반적인 가정집들도 많은 거 보면은 도시 쪽이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구동성체 같은 아파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체코 갔을 때 그 쿠트나우라 세들레체 납골단 그런 느낌처럼 홍콩에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홍콩 마음에 듭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같은데 느낌이 여기 같습니다. 여기 정문은 잠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정문 달닭학교? 달닭소학교? 뭐 그렇다고 하고 저기는 쓰레기들이 많네요. 와 이게 다 뭐래? 엄마 주변은 전부 이렇네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길을 봤는데 이건 뭐지? 묘인가? 근데 여기가 이 학교가 공동묘지가 있던 터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핑산에 위치한 달독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를 남북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도로 전체가 무덤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현지 택시기사들도 밤에는 이 근처에 가기를 꺼려한답니다. 해당 뷰를 통해 보시면 달독학교를 뒤쪽으로 전부 다 묘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해당 부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며 공동묘지터에 학교가 지어졌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괴담 중 가장 유명한 건 체험단이 응급실에 끌려간 사건인데 지금부터 실제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要救護完你都，佢哋先叫做醒返啲咋。不過兩個少女都要去醫院 check check 啊。佢哋一行4男8女，係天水圍中1到中3仔嚟嘅。
被咬傷嘅阿祥，咪就係尋日帶隊探險嘅搞手咯。只不過日光日白都咁猛，有精神科醫生認為佢哋其實係急性精神錯亂就真啦。簡單啲講，即係疑神疑鬼咯。 해당 사건은 2011년 9월 19일 달덕초등학교로 체험단을 다녀간 12명의 학생 중 이상한 속삭임을 듣고 붉은 옷을 입은 여자를 보았으며 3명의 소녀가 기절하고 히스테리에 걸려 다른 사람을 물거나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곳에서 자살한 남성이 기사에 실리거나 여러가지 의문을 품고 있는 장소인데 괴담들을 종합해보아 이 장소에 누군가가 있다는 증언이 공통적이며 가장 유명한 건 변을 당한 뒤 빨간 드레스를 입고 화장실 칸막이에서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덕학교의 구조는 디귿자 형태로 2층짜리 건물이며 가운데는 강당, 양쪽 건물은 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 공간은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포체험 장소로 많이 유명한 만큼 진입하기 어렵게 철저히 막아둔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저는 진입할 방법을 찾아 해당 학교로 진입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빠르게 진입을 해봤습니다. 여긴 뭐지? 어제 비가 왔나 보네? 얘 그 전설의 학교인데 무슨 행사를 했나? 뭐야? 문이 잠겼네? 헐리 쉣. 저 정문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괜히 헛짓거리 할 뻔했네. 여기 문이 열려있네. 뭐야 이게? 여기는 화장실이었던 것 같네요. 건물 전체적으로 낙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거미줄 이런 식으로 낙서가 많고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나 보네요. 저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 엔들레스 서퍼링? 건물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많이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건지 이런 식으로 낙서가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 들렸거든요 방금. 이게 관리하시는 분인가? 이건 칠판인가? 소리 들리시죠? 유리창 다 깨져 있네. 와. 여기도 화장실이네요. 뭐야 이거? 뒤쪽으로 나갈 수 있네. 건물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쭉 돼 있습니다. 2층까지 있고. 뭐냐 이거? 향은 아닌가? 양쪽 건물 내부는 크게 특별한 거 없이 낙서만 주구장창 있는 게 특징이고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으며 건물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 오래된 폐교 같았어요. 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가운데 건물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도망을 가지는 않고 바로 가운데 건물 쪽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쭉 걸어갔는데 Hello? Excuse me? Tour. Go up. Sorry. I'm out. You work? You work here? Yeah, this way. This way. Sorry.
줄 알았네. 약간 영상이 조금 허무하게 끝났는데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아까 건물 안에서 봤던 간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영어 간판은 CEDD 홍콩정부산하부서로 개발국에 직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토목개발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칸막이와 간판은 어떤 행사가 아닌 달덕소학교 폐교 건물을 안전관리 및 재개발 보존 관련 공사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표시입니다. 해당 학교가 여러 방송을 타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탓인지 이곳을 관광지화 시키려는 것인가 라는 계획인가 해서 홍콩정부 그리고 CEDD와 달덕학교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어떠한 관리 계획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전설 위주로 자주 언급되는 장소이다 보니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려면 철거가 우선시 돼야 할 텐데 관리 보존은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촬영지로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라도 제대로 할 걸 후회를 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있는 미스터리한 장소들을 많이 찾아갈 예정인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돌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유연한 대처가 되지 않아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엔 운이 좋게 잘 해결됐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컨텐츠를 위해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점들을 보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포장하는데 솔직히 요즘 좀 놀고 싶네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해운대입니다.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와가지고 커피 좀 마시면서 간만에 바닷가 좀 보면서 여기도 즐기고 잠도 깰 겸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즘에 진짜로 너무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숨 돌릴 틈이 없는데 일단 5월달은 계속 이렇게 바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6월달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엄청 큰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6월 말에서 7월쯤 돼야 이제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바쁜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장산범은 부산 해운대 장산에 있는 그 일대에 이제 1990년대에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오고 꽤 유명한 도시 전설입니다. 장산범은 한국의 현대 도시전설로 부산 해운대구의 장산에서 유래한 괴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괴담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징은 흰색의 긴 털로 덮인 호랑이와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로 크기는 1.5에서 3m,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람의 목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사람을 산속으로 유인해 해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산범 괴담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2013년 네이버 웹툰 전설의 고향에서 장산범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해 이후 영화나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다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산 분이세요? 예. 아 혹시 그 장산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괴담은 못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서 계속 사시면서도 못 들어보신 거죠? 예. 와 오르막길이 끝이 없네요. 이야. 지금 일단 장산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가 그 장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한 학생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장산 쪽에서 하얀색 장산범 같은 물체를 확인을 하고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여기가 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경치 죽이네요. 여기가 그 장산 올라가는 그 입구 쪽 같은데 생각보다 빡센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장산이 맞나요? 네? 여기가 장산이 맞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장산 많이 올라다니세요? 평소에 많이 지나다니세요? 가끔씩 다닙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장산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장산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산범이냐? 예. 장산범은 모르겠는데. 괴담의 특징인 게 모든 괴담이 약간 공통점인 것 같은데 정작 그 괴담 장소에 사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약간 이게 좀 국룰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빡센데? 진짜 등산을 하고 있네. 이렇게 산수장도 있네요. 벤치프레스 귀여운 거 보소. 지금 이 정도 온 것 같은데
장산 정상까지 800m 정도 남았네요.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산길이 되게 좁고 평탄하지는 않네요. 제 생각에 짧았네요. 이게 높이가 있는 등산 코스였습니다. 에헤이. 지금 지도를 체크해 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너무 돌아왔네요. 일단은 어떤 길로 다시 하산을 할게요. 힘들어. 여기 보면은 이 길이 맞긴 한데 아예 몰라. 그냥 갈래.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 보안이 여기서 어떤 한 도인분이 주기적으로 여기서 훈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거대한 장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요.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와, 미쳤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여기가 센텀인 걸로 아는데 와, 센텀이 거의 다 보이네. 이야, 혹시 장산 많이 다니시나요? 그 장산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장산의 고도는 634m이고 정상에 오르면 해운대, 광안대교, 오륙도, 송정 해수욕장 등이 한눈에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갖고 있고 또 대중적인 등산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세가 깊고 안개가 자주 끼는 특징 때문에 조용하고 음산한 분위기, 그리고 과거엔 군사시설로 한때 민간 출입이 제한되었던 지역도 있었고 이 때문에 도시전설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라 해요. 저는 직접 이 장소를 가면서 보이는 분들한테 장산범에 관해 여쭤봤는데 다들 전혀 모르시고 들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타 방송에선 장산범을 목격하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제가 봤던 현지인 분들은 전혀 모르셨어요.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범이면 그래도 호랑인데 실질적으로 호랑이가 살긴 장산은 좁은 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베이징 시내에 있는 동즈먼역이라는 곳이고요. 그 만리장성으로 넘어가는 투어를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만리장성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가는 방법이 베이징에서 되게 가까워서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는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빽빽해서 제대로 카메라에 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많이 가는 곳 말고 무텐이라고 투어로 갈 수 있는 베이징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투어 가는 사람들끼리 동즈먼역 앞에 모이기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출발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출발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만리장성은 중국 북방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고대방어 성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이자 중세시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만리라는 이름처럼 매우 길고 웅장하며 중국의 역사, 문화, 군사 모든 것을 포함한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흉노족이나 몽골족과 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기원전 221년 춘추 전국시대에 이 만리장성이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진시황이 최초로 통일 후 원래 있던 북방의 장성들을 적절히 연결하고 보수 작업을 거쳐 후대 왕조에 의해 확장 보수되어 최초로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리장성 관광 구간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깝고 유명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팔달령, 그리고 짧은 거리로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모전역 구간 중 만리장성이 가장 잘 보존된 구간인 무테니,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하며 저는 무테니 구간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지금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티켓 나눠주고 간단한 설명한 다음에 제아토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는 1번 코스가 가장 긴 코스인데 거기가 따로 티켓을 내지 않고 몇 번으로 드나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도를 봐야 돼서 지도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틱톡 찍나? 아니 여기 무테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일로 예약해서 온 건데 지금 사람 많은데요? 와, 이거 걸어 올라갔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요?
이 만리장성은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민담이나 도시전설 같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우주에서 보인다는 도시전설, 그리고 시체로 만들었다는 장성, 또 비밀통로 존재설,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는 인물, 진시황과 깊게 연관된 건축물이다 보니 괴담이나 전설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불가사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만리장성이 지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려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성벽이라는 것을 정착지와 문명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극대화되어 한 세계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싸버리자는 아이디어가 탄생된 것이죠. 그렇게 2000년 동안 계속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역할이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은 예로부터 가을만 되면 나타나는 북방의 야만인들이 항상 골칫거리였는데, 이 문제가 더욱 커지면서 이 장성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의 세계관과 시너지를 일으켜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아이덴티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와,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여기 쭉 따라가지고 저길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1번 코스인 걸로 아는데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는 게 맞나? 야, 겁나 높네. Hello. Hello. 야, 여기 모티니가 이 정도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곳으로 갔으면 거의 뭐 들어가지도 못했겠네. 와, 떨어지면 그냥 즉사 아니야? 보면은 외국인도 많은데 중국인도 굉장히 많네요.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와, 사람 겁나 많아. 여기 뭔가 전망대가 있나 보네.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빠져나가. 저기 저 멀리 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아싸리 저쪽으로 쭉 가버리겠습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아이고, 경사보소. 특징은 그냥 주변에 이런 식으로 싹 다 산이고, 그리고 이 장성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지네. 여기 모티니 장성이 장성들 중에 가장 현재까지도 잘 복원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장성인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사람들이 제일 적고, 다른 곳은 사람 너무 많은 곳은 그만큼 약간 훼손이나 파손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도 많이 없네요. 저기 초입 쪽에만 사람이 많고, 제가 가는 지금 이 1번 코스가 체력적으로 많이 제일 부담이 된다고 하는 코스인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시원하다. 여기서 인생샷을 많이들 건지시는 것 같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만리장성 유산소 13타치입니다. 실제로 여기 아래에서 저런 간식거리랑 물을 사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위에서 파는 가격은 5배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왔네. 제가 아까 저기서부터 온 것 같은데. 줄을 서야 되는 것 같은데. 上去了，上去了，走啊！ 여기가 피날레인가 보군. 와, 겁나 높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경사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 한 70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等一下，这样写的都不能放。给那个，给那个，啊。 지금 이 라인에 있는 새끼들 싹 다 새치기. 여기 위로는 못 가게 막아놨네요. 저기 있는 저 포토 스팟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저기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다 줄 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새치기 한 놈들.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줄 서서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이 사람도 새치기입니다. 이 사람.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리장성의 보존 상태는 전체적으로 매우 불균형적이며 일부 구간은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 구간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자연과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 약 21,196km 중 양호하게 보존된 구간 약 8%, 1,600km 미만이며 심각한 훼손 구간 약 30% 이상 완전 붕괴, 그리고 흔적만 남았고 그중 관광지로 관리되는 구간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훼손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적 요인 그리고 인위적 요인,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꽤나 최근인 23년 9월 산시상 서저우 유이현의 만리장성의 일부가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인은 근처 공사 인부가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성벽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인위적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이런 인위적인 파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어 중 발생하는 훼손 사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무테니 장성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전반으로 관리와 질서가 상당히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훼손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8달령 장성은 얼마나 더 심할지 예상이 가는 순간이었는데 중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적지이자 관광지인 만큼 자국 내에서 좀 더 확실한 관리와 질서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만리장성이었습니다. 특히 새치기요. 그리고 다음 장소는 중국 시안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제 병마용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시안이 택시비가 싸가지고 저거 택시 아니네. 오늘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안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네. 베이징은 너무 덥더라고요. 거기는 막 날씨가 막 35도 막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너무 더웠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선선하니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이 컨텐츠 찍으면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진시황릉.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왕릉 같은 유적지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금 택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이 물가가 싸다는 걸 느껴지는 게 여기가 하루에 6만원에 묵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호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몇십만원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호텔을 여기서 6만원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옷을 너무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티셔츠 4장? 5장? 그리고 바지 2개?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되는데 티셔츠를 하나 사야 되나 매번 이렇게 빨래를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니 좀 고민인데 저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시황릉은 전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중국 최초의 통일왕제 시황제의 무덤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세계문화유산, 수많은 미스터리 그리고 병마용으로 유명한데 무덤 구조는 중앙 본릉, 인공 언덕처럼 흙을 쌓은 무덤 중심, 궁전터, 마차갱, 무기고, 무덤 부속 시설 등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도 미발굴 상태이고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병마용이 발굴되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병마용경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지만 꽤나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1974년 농부가 우물을 파다 우연히 발견했고 약 8,000여 개의 병마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키 180에서 195cm, 실제 사람 크기로 얼굴, 복장, 자세가 모두 서로 다른 게 특징입니다. 뭐라 써있는 거야? 일단은 지금 여기 진시황릉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미리 티켓을 예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여권만 있으면은 그 여권 찍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람 겁나 많네. 여기가 티켓 파는 곳인데 저기가 입구인가? 와, 근데 중국인 관광객분들도 엄청 많네요. 오케이, 땡큐. 지도를 좀 봐야겠네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걸어가야 되는구나. 맞네. 지금 여기가 현재 위치고 여기서부터 여기 갱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멀라나? 그냥 걸어가. 개인적으로 컨텐츠 찍으면서 제일 많이 지금 설레는 장소긴 해요. 진시황릉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지금 약간 심장이 도키도키한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진시황릉 그 본체는 아직도 발굴이 못됐다는 거. 본체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대박일 텐데. 그리고 여기 진시황릉이 생각보다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1974년에 이제 여기서 우물을 파던 농부 한 분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1987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고, 기원전 240년? 210년 그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1970년대까지 발견이 안 된 거면은 엄청나게 잘 숨겨놓은 왕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네, 외국인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아 오늘 그래도 햇빛이 없어서 다행이네. 어제 진짜 거의 그냥 미알 사막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도 완전하게 익어버렸고. 땡.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no. 표지판에 기본적인 영어라도 있으면은 알아듣기 편할 텐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중국은 여기랑 가운데랑 다 순서인 것 같은데 샤우팅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질러버리시네. 여기가 그 1번 갱인 것 같거든요. 들어가면 되나? 맞네. 오, 그 영상에서 봤던 진시황릉이 와 겁나 크네. 와우. 아 이거구나. 병마용은 1호, 2호, 3호 이렇게 3개의 호갱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가장 큰 1호갱은 보병과 마차를 중심으로 약 6,000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갱은 기병, 전차, 궁병 등 다양한 병종이 있고 3호갱은 지휘부로 추정되는 고위장급 병마용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을 둘러싼 아주 다양한 미스터리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미스터리는 진시황의 무덤은 왜 발굴하지 못하는 걸까입니다. 병마용갱은 사실 진시황릉에 부속된 일부 구역에 불과할 뿐이고 1.5km 떨어진 곳에 진시황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건 훼손 없이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발굴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작업을 멈추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마용 발견 당시 채색되어 있던 병마 토형이 발굴 후 산화되어 검게 퇴색되었으며 수습 과정에서 머리가 부서지는 병마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외적인 입장이고 더욱 미스터리한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을 만들어 무덤에 접근하면 발사된다는 이야기와 수은으로 하천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은 불멸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수은을 몸에 바르거나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수은에 대한 진시황의 욕망은 죽어서까지 이어져 진시황릉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가 흘렀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에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거짓으로 여겨졌다. 2016년 황릉바닥에 배수시설 지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 수은바다설이 좀 더 유력해지기 시작해졌습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진시황릉은 이미 도굴됐다는 설인데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는 황제가 죽고 4년 만에 멸망하는데 이에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점령해 약탈과 방화를 했고 진나라의 왕들의 무덤을 도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진시황릉까지 도굴했다는 기록이 중국 고문원에 남아있다고 알려지며 실제로 병마용갱에서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어 도굴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도굴설은 당시 기술로 진시황릉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반박에 제시되면서 도굴설도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 잔디구장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 한 4개 이상 붙여놓은 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뷰가 안 좋은 곳엔 사람이 없네요. 내가 볼 때 여기에서 뒤에서 줄을 서가지고 그 빈틈의 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책 생겼다. 예스. 여기도 뭐가 잘 보이지 않네. 실제로 여기 있는 병사들 모형들의 얼굴이 다 하나같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거 뭐 뒤통수밖에 안 보여가지고 앞에 가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저건 말 그건가? 잘 안 보이네. 저기 이렇게 병사들이 저로 가봐야겠다. 그러네.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얼굴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병사들의 키 크기가 184cm에서 190 몇 cm? 대부분 다 그 사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키들이 그렇게 컸나? 동양인이? 말 간지나는 거 보소. 지금 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일반 코너로 몰려와가지고 那个刚刚不是公布了一个 1번 갱은 다 돌았고 이제 나머지 볼거리들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살다 진시황릉을 다 보네. 이번 생에 못 볼 줄 알았는데. 와, 저 유적지에서 길빵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번 갱에는 그래도 사람이 한적하네요. 여기 다 부서져 있나요? 뭔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병마형이 무관 또는 장교급 병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간부급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장군이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이 병마형들은 간부급 다 장군 그런 병마형들이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난 것 같습니다. 어우 정신없어. 온몸에 땀이 그냥 여기는 2번 갱이랑 다르게 병마형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3번 갱은 1번 갱이랑 2번 갱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작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작네요, 크기가. 확실히 궁금하긴 해요. 여기 일부만 이렇게 지금 발굴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다 발굴이 되면 크기가 얼마나 클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긴 해요. 추가적으로 발굴이 된다면 한번 다시 어쨌든 갱은 다 돌았고 뭐 또 볼 게 있나? 진시황릉의 발견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서 8대 불가사의라는 워딩으로 바뀔 만큼 큰 파급을 불러일으킨 불가사의한 장소입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도 상당해 1987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었죠. 하지만 진시황릉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존재하는데 실제 기록에 진시황릉이 완공된 후 무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작업에 동원된 70만 명의 노예들과 장인, 후궁까지 모두 진시황릉에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무덤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희생당한 것이죠. 실제로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물보다 유골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해 발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시황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나가사키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나가사키역에 제가 온 이유는 그 하시마섬 아시죠? 일본의 군함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왔거든요? 한국에도 비가 왔고 일본에도 비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벼랑이 떴다고 전날에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선박 주변으로 가가지고 내일 나가는 거 한번 여쭤보려고.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 좀 약간 일본 영화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감성은 있네요. 문을 닫았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6월 16일에 문을 닫았다고 써놨네요. 지금 항공권도 다 스케줄에 맞게 예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케줄에 조금 변동이 생기겠네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로 변수가 생길 줄이야. 우선 지금 숙소 체크인이 3시인데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숙소 주변은 또 제가 일부러 나가사키 공항에서 바로 도쿄로 넘어가야 돼서 나가사키 공항 쪽으로 숙소를 일부러 잡았는데 다시 또 공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오늘 잠도 못 자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힘도 없고 일단은 숙소 주변으로 가던가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골목인데 신기하네요. 군함도는 CNN 7대 괴기 장소로 뽑힌 곳이며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인근 바다에 있는 작은 섬으로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산업 유산지입니다. 일본 산업화 성공을 보여주는 장소로 일본 내에선 굉장히 좋은 역사를 가졌다고 자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여진 어두운 이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계 거장 류승환 감독이 거대한 자본을 들여 엄청난 캐스팅을 통해 영화화까지 진행됐었고 해당 영화화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오늘은 이틀차입니다. 지금 이제 1시에 체크인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군함도 선착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일본은 진짜 날씨가 엄청 덥네요. 날씨가 거의 그냥 폭염주의보 내린 수준으로 지금 가가지고 막 체크인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 군함도가 그 파도가 심해가지고 군함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는 되게 좋거든요. 보시면 날씨는 기가 막힌데 지금 그 군함도 안쪽으로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저기 사무실에서
그 영어로 된 안내 책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일본에서 좀 더 체류해가지고 되도록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변동사항이 되게 심해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하루 밀리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섬에 입도를 해가지고 그 안에 투어는 하지 못하지만 배에서 그 주변이라도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냐. 지금 1시 5분인데 1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줄을 서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줄을 서러 가보겠습니다. 너가 구구냐? 구남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수십 개의 독립된 기업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미쓰비시 그룹이고 일본 GDP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한국인들을 강제징용시킨 회사이며 2차 세계대전 중 타카시마와 구남도 이 두 장소에서 강제징용 그리고 전쟁 물자 생산으로 전범 기업으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오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구남도의 어두운 이면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투어가 진행되면서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미쓰비시 찬양 안내만 계속 방송됩니다. 그리고 구남도를 들어가기 전 타카시마라는 섬에 먼저 들리는데 이 섬을 시작으로 산업이 발전해 구남도까지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카시마 섬에서 한 30분? 그 정도 지금 구남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탄광 전체적인 박물관 보고 구남도 쪽으로 3시 5분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볼 거 다 받고 딱 찔 거 없어가지고 지금 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섬이 바로 구남도입니다. 정식 이름은 하시마이지만 별명이 구남도인 이유는 섬 외형이 마치 구남 같다고 해서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이며 일부 코스를 제외하곤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 구남도에서 1939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제국이 전쟁을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극심한 노동을 시킨 장소이며 일본 석탄 채굴의 중심지로 지하 탄광에서의 노동은 아주 극도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굉장히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섬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섬 외곽에 있는 방파제 및 부두, 보이는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은 방파제 역할로 해일과 태풍을 막기 위해 매우 견고하게 설계됐으며, 동쪽 끝부분에 여객선 저반 부두가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관광객의 입도 지점입니다. 노동자들과 관리자 등 약 5,000명 이상이 사용했던 주거동, 방은 굉장히 협소했고 그 많은 인원이 공동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했고, 이곳은 학교 및 공공시설 아파트와 가까운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5층 규모로 운동장은 건물 옥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 중앙부에 위치한 광산 관련 시설, 지하 1000m까지 이어지는 수직 그리고 수평갱도가 존재했으며, 특히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606m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얼마나 협소했냐면 벽이나 천장이 없고 난간만 존재하는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만으로 엄청난 공포였으며 실제로 노동자 중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더 열악했는데 606m로 내려와서 경사 45에서 60도의 거의 낭떠러지 수준의 갱도를 안전장치 없이 일렬로 고무줄을 묶어 1000m까지 내려갑니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함도 한 해에 캐낸 석탄만 무려 41만 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투입됐는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1925년부터 45년까지 조선인 사망자는 122명이라고 전해지는데 집계 정보와 별개로 아마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 군함도를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신청했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거세게 반발했고 유네스코 또한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는데 강제로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하게 됐다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군함도 관광 투어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과 이곳을 관광하는 사람들은 강제징용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일본의 산업화 유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세계에서 소름 끼치는 7대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현재 이 섬은 아무도 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을신연스러운 건축물들과 폐광으로 두려움을 자극해 선정됐지만 사실 일본 정부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극강의 탈룰라 시전에 소름 끼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입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유로 그 다리가 있는 김포대교인 것 같은데 그 근처에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자유로 다리 쪽으로 이동할 생각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눈 되게 크게 뻥 뚫려 있는 그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이 출몰한다는 서울에서 파주를 잇는 그 대교에 지금 한번 이동하면 해볼 생각입니다. 자유로 귀신 괴담은 대한민국 서울과 파주를 잇는 자유로에서 발생한 괴담입니다. 이 도로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적고 주변이 한적하여 괴담이 퍼지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안개가 잦은 지역이라 사고 빈도가 높고 일상 구간은 안개도 많은데 차량 통행량도 급격하게 늘어나 운전하는 데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괴담의 주요 내용은 야간에 자유로를 주행하던 중 흰 옷을 입고 눈은 큰 선글라스를 낀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크게 구멍난 여성이 보였다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괴담은 과거 자유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희생자 중 한 여성이 원혼이 되어 자유로를 떠돈다는 이야기로 설명되며 특히 비오는 날이나 새벽 시간에 자주 목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괴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한국 괴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내게 노네요. 그 자유로 귀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괴담인데 그런 건 몰라요. 아 그런 건 모르세요? 얘기는 들은 게 있는데 네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평소에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로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뭐 관련된 거는 아예 경험을 못 하셨다는 거죠? 주변 택시 기사 분들도 다 마찬가지신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알 수 있겠죠. 근데 기사님은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언젠가 뭐 한번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손님이 얘기를 하니까. 아 손님분이요? 네, 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아 그래요? 하고 그러고 말았죠. 괴담이 있는 곳이다라고 손님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귀신 나온다고. 아 그래요. 거기가 그때 위치를 혹시 기억을 하세요? 아니 몰라요. 아 모르세요? 그럼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글쎄요. 친구들하고 뭐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어요. 귀신이 나오고 아니 진짜로 나왔으면 모르는데 주위에서 그걸 봤다는 사람도 없는데 뭐 신경 봤어. 무서워서 운전하겠어요 그러면? 자유로 괴담의 목격담은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서울과 파주를 잇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데 자유로의 규모는 이 정도이며 김포대교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좌회전은 문산 방향, 우회전은 서울 방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해당 구간이 심령 스팟인 것 같은데 자유로 JC가 있는 김포대교가 있는 구간과 그리고 얼마 전에 배우 한상진 님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실제로 자기가 자유로에서 귀신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장소 일산대교 부근 234IC 이렇게 두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김포대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나? 비 안 오는데 문 조금만 잠깐 열게요. 역 근처에서 내려서 지금 이제 일산대교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배우 한상진 님이 황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일산대교에서 이제 234IC 거기 근처에서 실제로 자유로 귀신을 목격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그 234IC가 일산대교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걸어가려니까 별의별 길이 다 나오네요. 이럴 줄 알고 워커를 신었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가 일산대교 같은데
아, 요즘에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참다가 비 오는 날에 촬영으로 나온 건데 제발 비 좀 그만 와라. 여기가 이제 일산대교입니다. 뭐 오늘 날씨가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자유로가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괴담이 형성되기 되게 좋은 환경인 거죠. 환경적으로도. 지금 일산대교를 건너고 있고 차가 굉장히 많아요. 저쪽인 것 같은데 이산포 IC가 지금 실제로 한 반 정도 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확실히 대교라 그런가 거리가 상당합니다. 80분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날씨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이산포 IC 바로 나오는 그 직전인데 저쪽 부근인 것 같은데 저기 앞에 근데 다리 건너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20분 걸린 것 같은데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목격담에 의하면 이산포 IC가 빠져나온 직후 바로 이 구간일 것 같은데 귀신 유무와 별개로 우선 이 괴담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는 서울과 파주를 잇는 직선형 도로이고 야간에도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어 과거부터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특히 시야가 제한된 밤 그리고 안개가 잦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나 착시 현상으로 이상한 형상을 보았다는 증언이 많았고 이러한 경험들이 1990년대에 입소문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귀신 괴담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괴담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은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경각심이 투영된 사회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실제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상상력이 괴담과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사고가 줄었다면 어찌 보면 이로운 괴담일 수도 있겠네요. 세계에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괴담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일본을 크게 알릴 수 있었던 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 사다코의 원작으로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우물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장면이 되었죠. 하지만 이 우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다코가 이 우물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죠. 또한 한국에서 개그맨 김영기님의 우물 괴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도쿄 근처 한 마을에 있는 우물이라는데 해당 우물도 도쿄 근방 마을에 위치했다는 점이 일치합니다. 이 우물은 이바라키현 가사마 성토라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시대의 지역 영주가 방어 거점으로 사용한 산성 유적입니다. 현재는 건물 대부분이 사라지고 흔적들만 남아있는데 이 장소는 죽어나간 무사들의 원혼 때문에 성터 전반이 심령스팟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곳에 7개의 우물이 존재했었는데 그 하나의 우물에서 사람을 빠뜨려 죽였으며 때문에 7개의 우물을 모두 찾은 사람은 죽게 된다는 괴담과 동시에 사다코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장소를 찾으러 이바라키현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벽 1시인데요. 제가 왜 지금 카메라를 켰냐,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체크인 카운터가 마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체크인이 애초에 9시까지였는데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마감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외 숙소 다니면서 보통 밤늦게 도착을 해도 그 카운터 앞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인터넷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들어가려면은 저기 카드키가 필요한데 카드키가 저한테 없으니 지금 저 문 앞에서 강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근처에 여기가 아무래도 도심 주변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숙박시설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른 숙박시설을 알아보려고 해도 근처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숙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열려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안에 소리는 울려요. 근데 사람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가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을 곳은 여기입니다. 손가락 안 보여드렸네. 병원에서 수술을 맞춰가지고 지금 여기에 철심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제도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갈 데도 없고 기다리다 보면 사람 한두 명은 지나가지 않겠어요? 오케이. 어제는 다행히 여기는 들어왔네요. 여기서라도 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다. 제가 오늘 식사를 구내식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세수하고 양침하고 자야겠네. 짠. 어우 눈부셔. 해가 쨍쨍하구만. 아까 한 7시 그쯤에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그냥 씻고 바로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촬영 갔다가 공항이 도쿄 쪽이니까 그냥 여기 숙소 포기하고 도쿄로 넘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촬영을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세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숙소 주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코리아 이러시면서. 근데 그 주인분이 할머님이셨는데 서울 분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여기 일본으로 넘어오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편분은 일본 분이시고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택시 타고 넘어가면은 10분 거리에요. 그래서 지금 막 준비를 마쳤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기 저렇게 전철에 다니는 전철비라고 할까? 소음이 조금 있다는 거. 여기 숙소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괜찮아요. 물론 드라이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지금 막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가사마 성터라는 곳인데 에도 시대까지 실제로 사용되었던 하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의 유령 그리고 이제 사다코의 모티브가 된 그 우물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총 7개라는데 지금 그 우물이 자연재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7개는 이제 온전히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갈 곳은 시신이 묻혔다는 우물을 찾아가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가사마 성토 정상 쪽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표지판에 써있는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지도 보니까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갈 곳이 여기 가사마 성터 여기가 정상인데 근데 확실히 일본은 산이 한국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가 부지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여기 두 갈래 길도 있고 보시면 뭐가 좀 많아요. 그래서 탐험하듯이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고 그 우물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슨 근처에 무슨 터널이 있대요. 그 터널도 심령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무사들의 뭐 그게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단도 있고 일로 올라갈까? 등산의 난이도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그냥 가볍게 운동하기 좋은 그런 코스고 제가 지금 손이 지금 이래가 빡센 곳은 못 가고 햇빛 내가 길을 맞게 온 건가? 맞게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신사가 있는 그 곳인 것 같습니다. 저 신사는 현재 지금 폐쇄가 된 상태라서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밤에 오면 훨씬 더 무섭긴 하겠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산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한국만큼 산이 정형화되어 있다 해야 되나?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한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등산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야매스러워. 여기 또 쓰레기들이 많네요. 일본답지 않네. 어잉?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갈 목적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야? 여기는 길이 아니네. 사실 전반적으로 약간 성터라서 산인데도 평지가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네. 이렇게 과거에 14세기 요새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그 지형도입니다. 저기가 이제 맨 꼭대기가 제가 갈 그 가사마 성터라는 그 신사가 있는 곳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촬영할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단순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터가 전반적으로 넓어가지고 찍을 게 그래도 많네요. 이건 뭐래? 뭐가 이렇게 구조물이었겠죠? 뭔가 이렇게 비석이 있네요. 이거는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햇빛이 기가 막히네. 날씨가 슬슬 봄 같습니다. 지금 아직 2월 초긴 한데 가사마 성터 기념비라고 하네요. 뭐 역사적인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물로는 뭐 내려갈 수 있는 거요? 여기가 성터로 가는 그곳인가? 이렇게 비석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역사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팻말이 있는데 직관상 여기 같거든요. 저기 뭐냐? 뭐가 천 같은 거에 뒤집어 쓰여져 있는데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성벽이었던 것 같네요. 주민이 안 되노. 어쨌든 성벽인 것 같습니다. 막혀있네? 뭐라 써있는 거야? 해당 신사는 지금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참배하라고 가라는 의미. 여기는 지금 올라가진 못하네요. 근데 사실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라서 온 김에 그냥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그 말씀드렸던 그 폐신사거든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건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가사마 성터 주변에 사다코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우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온 건데 이게 지도상에는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여기 주변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기초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 이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지금부터 우물을 찾아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3-40분 걸리려나? 동일본 대지진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가. 그리고 뭐 터널도 있다고 하는데 그 터널은 또 어디 있는 건지 지도를 봐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직관 가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팻말이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거지? 이시쿠라라는 돌창고, 석창고로 가는 팻말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시쿠라고. 이건 뭐야? 무슨 약간 버스 정류장처럼 생겼네? 그러게 돌이 엄청 크긴 하네. 성격이 참 기묘하단 말이지. 빛도 잘 안 들고. 지금 아직 2시인데 주변에 둘러보면서 어차피 일몰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5시이기 때문에 3시간이나 남아서 천천히 그 우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보이면 안 되긴 하는데 맞는 건가? 우물이 어디 있을까? 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닌가? 저기로 내려가되나? 일단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고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이 좀 복잡하네 여기가. 일단 지금 우물을 찾아내서 집중해서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면은 골치가 아파지니까.
지금 표지판에 있는 곳에 왔는데 제가 지금 등산로 아예 초입까지 내려왔나봐요. 터널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길 따라가지고 쭉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시간이 곧 3시긴 한데 좀 뛰어가겠습니다. 잠깐 카메라 끄고 저기 터널 있는 그 지점까지 뛰어갈게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길 쭉 따라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찾았다. 여기네. 이 구간입니다. 여기 신사 바로 옆이었네. 에헤이, 여기가 그 일본 무사들의 원령이 많이 나온다는 그 심령 스팟인데 밤에는 불이 하나도 안 켜지겠지? 뭐라 쓰여있는 거야? 막 낙서들이 쓰여있고 터널 안에는 소리가 굉장히 울려요. 그리고 터널 안에는 쓰레기들을 볼 수 없습니다. 터널은 한 50m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그런데 소리가 울리네. 이 소리가 울리는 것 때문에 우웅거리는 소리 있죠? 이게 이제 심령 현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들을 많이 씌우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여기 뭐라 쓰여있네요? 힘들어. 혹시라도 못 찾으면은 내일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산길 따라가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링, 사다코의 모티브가 된 전설의 우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볼 것 같습니다. 붕괴주의? 가시마 시에서 붕괴주의라고 원래는 이렇게 막아뒀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철거되어 있는 거 봐가지고는 통행이 자유로운 것 같고, 그 우물이 있던 곳이 어디지? 우물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저주받은 인형이 있네요? 컨셉 참 지독하다잉? 못은 가운데 하나만 밖에 있는 거네요. 이것도 길이 험해. 이거다. 와, 여기 나무로 완전히 그냥 그걸 해놨네? 철통 보완해놨습니다. 와, 여기가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까지 이렇게 막아놨네요. 여기가 거깁니다. 사람이 죽었다던, 그리고 사다코의 모티브가 된 그 우물인데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네. 찾기 진짜 힘들다잉. 원래도 이렇게 시멘트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져 있어가지고 당연히 열어보지도 못하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쳐놨네요. 가사마 저기 신사에서 여기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었나 보네. 괜히 엄청 들어왔다잉. 맞아요, 제가 여기로 이렇게 여기 주변에 터널이랑 우물이 있다라고 제가 체크포인트를 봤었는데 여기였네. 엄청 가까이 있었네.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구만. 우물이 저기 있고, 일로 내려가면 그 터널입니다. 아까 그 터널이고, 어쨌든 저게 그 우물입니다. 일본은 약간 산의 색채라고 해야 되나요? 산의 채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음침합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요. 풀들이 약간 생기가 없는 느낌? 지금 겨울이라 그런가? 다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시든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불에 탄 수준인데, 조고랑 맞췄던 건데, 조고랑. 그리고 이 우물이 그 예전에 개그맨 김영기님이 그 미스터리 괴담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한때 2000년대 초반,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하셨던 그 스토리거든요. 그 우물이 여기입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괴담이죠. 여기 도쿄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링 사다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그 괴담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 구멍이 뚫려있네요. 이거 나무만 좀 없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보기 편했을 텐데, 나무 때문에 테이프로 꽁꽁 감아놨고, 옆에 이렇게 쓰레기도 있네요. 생각보다 촬영이 그만 끝났네요. 3시 13분. 확실히 일본이 이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텐츠 요소로 쓸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자주 올 것 같습니다만, 택시비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 이 손 좀 빠르게 놨고 운전 연습도 제대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저기에 굉장히 아기자기한 집이 있습니다. 되게 약간 허름한 집인데 낭만이 있네요. 이게 그 일본 가옥들이군. 약간 그림자 복도에 나오는 그런 집들까지 생겼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여기 촬영 마쳤으니까 다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촬영 빨리 끝나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하하! 오늘 못 찾았으면 내일이라도 오려고 했으니까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여기는 이제 포항인데요. 이 포항 M 아파트 괴담이라고 1990년대부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도시전설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뭐 어디 방송이나 뭐 커뮤니티 그런 게시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 유튜버 분들이 이 주제를 많이 다뤄서 그때부터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괴담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전설 중 하나이고, 지금 그래서 그 괴담 장소인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포항 M아파트 괴담은 1990년대 초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전해지는 도시전설입니다. 이 괴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내용은 1991년 포항시 용흥동에 위치한 M아파트는 27개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공사기간 중 10명의 인부와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완공 후 M아파트
아파트 112동에서 1301호에 산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여인을 만난 사람들이 며칠 내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괴담이 퍼지면서 112동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분양받은 주민들은 환불을 받은 뒤 112동은 폐쇄되었다는 괴담입니다. 여기가 그 위치입니다. 지금 마을 입구에 막 들어왔는데도 유동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파트 단지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 안내도를 찾으러 가볼 건데 일단 한번 둘러볼게요. 제가 살면서 느낀 처음인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113동인데 진짜 그 괴담에서 나온 것처럼 112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11, 113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그 마을 안내도인 것 같은데 진짜로 112동은 없습니다. 아 근데 아파트 단지가 꽤 크네. 저건 뭐야? 아 등대인가 본데요. 근데 여기 등대가 왜 있지? 뭐 아파트 단지는 괴담 내용과는 별개로 굉장히 사람도 많고 복작복작하니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도 뭐 파리바게트랑 카페 같은 것도 다 있고 뭐 여기 옆에 스포츠 센터도 있고 웬만한 거 다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하지만 이 괴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우선 괴담 내용 중 112동이 폐쇄되고 상가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상가는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같이 설계된 것이고 112동에 살던 신혼부부가 아파트 주변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1301호 여인을 만나고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산책로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12동이 없는 이유는 그냥 단지 내에 112동이 처음부터 없게 만들어졌다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괴담은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한간에는 이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한 마음에 괴담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 읽었던 사피엔스가 너무나도 떠오르는 순간이었는데 인간의 조상엔 여러 종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최상의 포식자가 되어 지구를 점령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허구를 믿는 능력이 그중 하나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짜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서로 같은 걸 믿게 하고 뭉치게 되어 집단지성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되면 생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괴담에도 적용해보면 괴담이 어떤 팩트가 있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 때문에 어떠한 경각심과 불안을 조성하여 살아가는데 좀 더 조심하게 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순환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여러 방면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살기 위해 어떠한 믿음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